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죠. 뭐 하나 좋은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불진도 무거운 얘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결코 가벼운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올드 트래포드. 축구 마니아라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이름이죠. 바로 세계 최고 인기 클럽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명 맨유의 홈구장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이 구장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뉴 관련 내용을 9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설이 끊이지 않는 올드 트래포드. 과거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지성송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올드 트래포드에 울려 퍼지는 그 광경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구장에서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던 장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라면 빼놓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올드 트래포드. 하지만 방문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소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꽤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 구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올드 트래포드가 개장한 연도, 놀랍습니다. 1910년이에요.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바로 그 해입니다. 따라서 이 올드 트래포드의 역사가 무려 115년이나 된 셈이죠. 그런데 현재 잉글랜드에서 아직도 두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용 관중 인원이 무려 74,310명.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처럼 115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탓일까요? 지난해 5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붕이 빗물을 견디지 못해 관중석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SNS에선 메뉴의 몰락에 천장마저 울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쏟아졌었습니다. 게다가 올드 트래포드에 쥐 배설물, 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쥐가 가끔 출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구욕까지 당했다는 거죠. 해결책은 없을까요? 급기야 메뉴는요, 2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7,600억 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10만석 규모의 최신식 홈구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새로운 구단주가 된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짐 래클리프가 일찌감치 구장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밝혔는데 이를 구체화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메뉴가 의뢰한 글로벌 자문회사인 옥스포드 이코노미가 수행한 예비 경제적 영향평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메뉴 신구장 프로젝트는 새로운 일자리 92,000개를 창출하고요. 추가 방문객을 유치해 영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연간 경제적 효과가 7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142억 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어이구, 바로 지으면 될 텐데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역시나 돈이라는 거예요. 돈. 맨유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축구 클럽이잖아요. 그런데요, 어이구, 경영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5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해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1,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22억 원이 넘어요. 더 큰 문제는요, 부채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 규모라고 합니다. 누적 부채가 1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77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부채에 따른 이자만 3,7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95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자만 말이죠. 물론 맨유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진 클래포트가 새로운 구단주가 되면서 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팬들은 기대를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짐 클리프트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 박지성 선수의 멘토로 불려서 우리 국민들도 매우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후에는 메뉴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 클리프트가 해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0여 명의 메뉴 직원들도 정리해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메뉴의 레전드 네빌이라는 선수가 있죠. 네빌이 언론을 향해 1억 이야기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메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에서 직원들을 먹일 수 없는 구단으로 전락했다. 너무나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팬들도 반발한다고? 새로운 구단을 짓는다는데 팬들은 반기기는커녕 반발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구장 투자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한때 전해졌었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요, 아이고 맨유 난 관심 없는데 리버풀이라면 모르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놓고 털어놨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머스크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리버풀 인근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려면 리버풀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메뉴, 그리고 메뉴 팬들 자존심이 구겨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메뉴가 다음 시즌 입장권 가격을 5%나 인상한다, 이렇게 기습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이구, 이 구장 가려면 이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자동차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주차비를 15%, 주차비는 15%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성적은 역대 최악인데 입장권 가격은 왜 올리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뉴 성적 아마 축구 팬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메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리그 13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메뉴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이라고 하죠.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잖아요. 그만큼 관련 매출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의 매출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조 3,023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축구팀 하나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스폰서십 계약으로만 6,283억 원을 벌었고요. 국내 TV 중계권 수입은 5,373억 원. 홈 경기를 치르면서 입장권과 각종 식음료 요렇게 판매한 액수도 1,384억 원이나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맨시티가 1위고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2위 구단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메뉴입니다. 메뉴는 지난해 매출 1조 2,057억 원이나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난 시즌 메뉴 성적이 좋았을까요?
아이고, 메뉴가요. 8위에 그쳤다는 거예요. 8위. 최소한 5위 이상은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8위. 참고로요. 5위를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기록한 9,635억 원보다 메뉴 매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지? 앞서 언급했지만 메뉴의 올해 성적 13위로 처참하거든요. 1992년 EPL 창설 이래 최다 우승에 빛나는 팀이 바로 메뉴인데 메뉴 입장에선 너무나 어색한 순위잖아요. 하지만 TV 중계를 보면 경기장 빈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메뉴는요, 지난 시즌 홈에서 총 25경기. 아이고, 생각보다 좀 적죠? 25경기. 1년에 영업일수가 25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뉴는 경기일 올린 매출이 2,495억 원. 경기당 1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 바로 메뉴의 평균 관중에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처럼 메뉴 경기 보면 거의 빈자리가 없잖아요. 평균 관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3,534명. 이게 가장 많은 관중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 이 최대 수용 인원이 74,310명이잖아요. 평균 관중이 겨우 770여 명 적을 뿐이에요. 거의 모든 경기에 관중이 꽉 들어찼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든 경기장을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게 메뉴 새 구단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경기장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메뉴의 새 구장이 예전대로 완공된다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FC의 캄노, 여기가 10만 5천석 규모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인 유럽 2위, 영국 1위의 거대 경기장이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큰 경기장이라면 돈은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토트넘 구장, 2019년에 지어져서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뛰고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 구장도 5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트넘 구장, 메뉴 구장보다는 훨씬 적어요. 왜냐? 6만 2천석 규모거든요. 메뉴 신구장보다도 4만석 가까이가 적은데도 5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메뉴 신구장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는 통상적인 경기장 건설 기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10만석 넘으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단 5년 만에 경기장 건설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새로 짓는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안팎이거든요. 실제로 앞서 얘기드렸던 바르셀로나의 캄노우, 여기는 현재 노후 인프라 보수와 확장 공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원래 10만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5천석 늘리는 10만 5천석 규모로 확장하는 데에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아예 짓는데 5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7번째 계단, 무리한 계획은 아닐까. 그런데요, 이번 계획을 맡은 건축 설계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영국 포스트 앤드 파트너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런던의 윈블리 스타디움, 여기가 9만석 규모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인 프랑스의 미오교, 여기가 높이가 343m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플 본사 캠퍼스 애플링, 완전히 우주선 형태로 되어진 그 건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초대형 하이테크 구조물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획이 있을까? 포스트 앤드 파트너스는 메뉴의 신구장을 프리팸 기술을 이용해서 짓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프리팸이 뭘까? 공장에서 건물 일부를 마치 부품처럼 찍어낸 뒤 현장으로 옮겨 완성된 구조물을 결합하는 방식의 공법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많이 하고 있죠? 바로 조립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장에 건설 자재를 옮겨 건물을 쌓아 올리는 기존 방식보다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건설된 런던 스타디움, 프리팸을 적용해서 건설됐었거든요. 개장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아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뉴의 신구장도 100년
260개의 블록으로 쪼개 설계하고요. 이 블록을 영국 전역에 퍼진 공장에서 제조해서 화물선으로 실어 나르겠다라는 계획이더라고요. 메뉴 신구장도 운하가 통과하는 물가 근처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장 블록 운송하기도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은 문제 없으니 성남 팬심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돈만 확보된다면 경기장 건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설계의 회사가 공사를 맡는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역시 윗물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메뉴의 재정 문제. 2005년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이 차인 매수, LBO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구단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레이저 가문 축구를 거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메뉴 인수를 위해 차입한 5억 5천만 파운드의 부채는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서 현재 10만 파운드에 육박한다고 하죠. 더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짐 레클리프의 메뉴를 팔았거든요. 근데 레클리프가 인수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클리프는 첫 해에만 2억 3,800만 파운드를 투자했는데요. 부채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당한 일까지 레클리프가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미래를 위해 꼭 데리고 있어야 할 최고의 유망주까지 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영국의 메뉴 팬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6살의 메뉴에 입단해서 2023년 17살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했던 초신성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코비 마이뉴. 20살도 안 됐지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A 대표팀에서 무려 10경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메뉴가 지금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장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뉴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앞서 얘기처럼 돈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과 팬심을 잡아야 되는 거. 이게 더 우선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멋진 구장을 짓더라도 팬들이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10만 석이 넘는 그 구장 팬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올 시즌 메뉴는 2부 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성적이 처참했거든요. 15위까지 밀린 바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 8강에 진출해 있기는 하지만 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지 않으면 큰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멋진 새 군장만 짓는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본질인 축구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바로 갭 투자자들처럼 말이죠. 자칫 능력을 뛰어넘는 신구장을 짓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